변호사님, 네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신병 치료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. 일부에서는 뭐 갑상선 암이라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물혹이 발견돼 가지고 그냥 이 가볍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했다 하고, 본인은 기자들한테 나도 좀 쉽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9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지금 휴가를 내서 입원을 했는데, 입원을 하면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게 3차례 아닙니까? 네. 한 차례는 단식원 후유증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21일간 입원을 했고, 또 한 차례는 부산 그 테러 피습 네. 그 관계로 8일간 입원했고,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것 같죠. 네. 그런데 가자마자 또 검찰을 때리고 나섰네요. 정치 검찰을 해가지고 대장동 그 사건 녹취록 조작했다. 예, 예. 이건 대장동이 아니라 유례입니다. 유례. 그 조작이 아니고 네. 거기에 청취 불가. 예, 녹취를 그러니까. 보면 이제 그 속기사가 잘 안 들리면 청취 불가로 써놓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그걸 검찰에서 뭐라고 썼죠, 그걸? 윗 어르신. 예. 근데 그게 이재명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검찰에서 몰아붙이고 있다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, 그걸? 남무기가 이제 직접 들어보니까 자기가 정영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예. 그 내용 녹취록 아닙니까? 그게 다른 뜻이었다. 유례 신도시라는 뜻이다. 글쎄요. 그래. 하여튼 뭐 좋은데. 예, 그 남무기는 그렇게 그거 녹취록을 들으니까 그 유례 신도시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. 그러면 그게 명백했으면 속기사가 그렇게 청취 불가를 안 적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적혀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, 그렇게 그 말 한마디 검찰에서 아마 청취 불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이게 나중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예. 적어 놓은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면 그게 확정도 안 되고 또 법원이 있죠. 이 청취 불가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 증거로 그 부분을 삼을 수가 없거든요. 모르는데 어떻게 삼습니까? 예, 그러니까요. 예, 속기사가 들어도 모르는 걸 뭐 법관이 듣는다고 할 것도 아니고,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 맡겨놓은 사항을 예. 계속적으로,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뭐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런지 재판에 계속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이제 재판부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. 예. 이게 그 검찰을 공격하는 검찰을 거예요. 정치 공격함으로써 검찰이다. 조작하고 예, 있다. 검찰이 낸 증거는 전부 다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. 이걸 봐라. 그 청취도 안 되는 걸 갖다 뭐 윗사람인가 윗어르신인가 그 하는 걸 검찰이 있죠. 조작하려면 녹취록 자체를 조작해야죠. 그렇죠. 정치 불가를 없애고 예. 속기사한테를 강요를 하든지 해가지고 윗사람이라고 어르신이라고 하든지 해야지. 검찰이 참고로 적어놓은 걸 가지고 조작을 했다느니 이런 거는 있죠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때문에 입원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나중에 재판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. 네. 예, 나중에 또 재판 여러 가지 안 나올 구실 중에 하나도 되는 거 아닌가. 이렇게 내가 진찰도 받고 수술도 받고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뭐 휴식을 취하든지 뭐 몸에 앉아 들어갔으면은 어떤 그 메시지를 내놓고 이런 것보다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은데, 계속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것조차도 재판에 관여하는 것,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지난번에 그 단식 이후에 입원했을 때도 본인은 체포동의안 그거 절대 9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. 그 전에는 그런 거 다 없애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요?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. 그런데 그때 부결을 이래 해달라고 호소문을 또 올린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가결을 시켰는데 유창훈이가 기각을 해갖고 지금 이 난리 이 법석이 사태로. 나본 겁니다,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이 입원 자체를 정치적으로요. 어떤 약자 코스프레. 예. 사람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병원에 입원했거나 돌아가시면 어떤 그 애도를 표하거든요. 그 좀 위로를 표하고 이런 걸 이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, 이 와중에도 이렇게 몸이 회약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에 그 저항한다. 예. 어떤 그 우국지사라 그래야 되나요? 애국지사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. 그렇잖아요. 그걸 지금 이 말은
16일까지면 17일 날 해도 충분하고 그럼요. 그냥 들어가기 전에도 충분한 이야기인데 재판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. 그거에 이야기해야죠. 재판은 재판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. 근데 병원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허쉬머니 네. 입막음용 돈 13만 불 때문에 그 판사가 개그 오더라고 입 다물라는 명령을 받는데 안 지켜가지고 지금 그 10,000불 정도의 벌금을 받았거든요. 감옥도 갈 수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있죠.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데 진짜 입 다물라, 너 입 다물라라는 뭐 옛날에 그 드라마의 대사도 있던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법정 바깥에서 검찰과 법원을 직접적으로 공격은 안 합니다만은 이 재판 과정을 공격하는 거 있죠. 이거는 그 정치다 이것도 일종의 본인한테는.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일반인이 어디가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대해서 검찰에도 공격합니까? 밖에서 법정 바깥에서. 진짜 말씀대로 하려면은 법정에서 하라는 거죠. 그러면 검찰도 그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고 한데 혼자서 계속 떠들어 버리니까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죠. 공세니까 검찰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사건 이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장시호 녹취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장시호 이 최순실의 조카입니다.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이 회유를 해갖고 증언을 이렇게 하라고 그 증언과 관련한 글을 써줘가지고 외우게 해갖고 재판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놓고 검사하고 불륜관계가 있다.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. 바로 그 일환이죠. 그러면은 이 이화영 이 술판 회유 사건 거짓말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또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다른 걸로 싹 들고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누구한테 라디오에서 들은 말이지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은 무조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.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있죠. 이쪽에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.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여기도 사실 잘못도 많죠.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좀 아는 것 같더라. 막 나가지는 않더라.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있죠. 제 생각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죠. 제1야당,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동병상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?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를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니까. 거기다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황운하고 김영민이하고 황운하 그 사람 3년이나 받은 사람이 검찰개혁 세미나를 열어서 검수완박 시즌2 그래갖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고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려. 검찰한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너희들 우리 거 너무 건드리지 마. 그나마 갖고 있는 수사권이라도 지키려면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전에 6대 수사권이 지금 2개로 줄어버렸잖아요. 그러게요. 참 이래야 하는지 참 좀 너무한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거기다가 아직 국회 개원이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투쟁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. 자기들은 이제 최상병 특검 그거 28일 날 이 재의결 투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민주당의 초선의 결기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우선 개원이나 되고 나서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해야지. 이 상태를 보면은 22대 국회가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? 안 봐도 비디오라고 요새 뭐 그러는데. 근데 저는 있죠. 이게 과연 초선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했을 것이냐.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요. 당에 뭐 사실 당 국회의장 후보자들 전부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. 이제 그러겠죠. 그거 이제 전막 쳐놓고. 다녀왔답니다. 벌써 다녀왔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초선들이 지금 친명하고 이 초선들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. 당에서 이 사람들 그 지지를 못 얻으면은 71명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죠.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.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이다.
뭐냐 하면은 사실 천막농성, 그 다음 단식투쟁 이런 거는 소수, 이게 국회 다수가 안 되니까 예, 그 자기 소수가 할 수 의사를 있는 표현하기 위해서 예. 야권, 옛날에 야권이죠. 운동권들, 그다음 그 군부 독재 시대 야권들 하던 일이 그겁니다.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권 합치면 192석이고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75석인가요? 그렇죠. 아, 이 정도면 있죠. 모든 걸 다 할 수 아니, 있습니다. 의사당 들어가면 있죠. 회의에서 뭐 통과, 그 남자를 여자로, 네.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이걸 하는 건 있죠. 국민들한테 우리는 아직도 약자다. 네. 이렇게 힘을, 국회 여의도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. 그래서 이게 참 이분들이 어떤 그 운동권 체질,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그 면면이 이어내려온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. 이렇게 힘이 강대한데도 우리는 약자야. 천막에서 농성해야 되고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 풍찬 노숙 이걸 하면서 하는 우리를 지지해 달라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있던 사실 국민 여론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그 특검에 대해서 한 70%인가요?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특검 수용해라. 여기에 대해서 국민 지지를 더 확실하게 하죠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 그 기자회견도 말했지만 그 보고하겠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말아라. 예? 예. 무조건 수용해라. 국민 여론 이거 그 환기시켜 가지고 하려고 지금 약자 코스프레 국민에 호소하는 거 두 가지가 이번 진짜 국회 열지도 안 했는데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번의 경우는 약자 코스프레가 아니고 거야의 힘을 동원해 갖고 거야의 힘이 이렇다. 그래 갖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는, 그러니까 협박하는 맞는데. 이런 수단인 것 그럼 같은데. 그 천막이 안 해도 지금 압박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이게 사람이 모여야 뭔가 새가 보여주려고요. 예,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? 우리가 이렇게 많아. 그거니까. 그러면 그 용산에 가서 하지 그랬어요. 더군다나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윤종군 경기 안성 네. 당선인인데 이재명 지사 경기 시절에, 시절에 정무수석이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찐명 강성파들 모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31명이 당선이 돼 버렸습니다.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뭘 듣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주도했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주 전위부대들이 주도했다고 저는 봐야요. 뭐 거의 뭐 근위대, 네. 친위대라고 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왜 위험하냐면 있죠. 나치도 독재와 급격히 진행된 게 그 친위 쿠데타. 예, 그런 거지.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이런데 왜 당신은 약하게 나가느냐. 제 생각에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을 하면서 협치, 이번에 농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협치라는 걸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거는 우리 야당이 이렇게 힘을 가진데도 약한 모습을 왜 보여주냐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밖으로는 이 협치 부르짖으면서 어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대통령이 하거나 어떤 법안 통과가 이게 그 좀 그 온건파 한테 이렇게 힘 밀려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. 이런 사람들로 쓰기 위해서 벌써 진짜 말씀대로 등원도 하기 전에 친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아무리 친명 그다음 그게 많다 하더라도 지금 비명도 있고 아직도 그 완전히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. 이분들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에 지금 친위대가 벌써 형성된 거 아니냐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재명 전지사 시절에 그런 정무수석이고 하면 완전히 복심 중에 복심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뜻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당직자 전체가 친명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서 친명 일세가 아닙니까? 그런데다가 이렇게 초선만 하더라도 71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21대 그 철험회를 훨씬 능가하는 뭔가 있죠.
그런 강성파들이 모인 게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통해서 비주류랄까 비명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. 지난 21대만 하더라도 철험에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4.0이라든가 더 좋은 미래 뭐 이런 당내에 쓴소리랄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싹 사라져 버렸어요. 존재가 없어요. 사실은 지금 친명 외에는 거의 뭐 비명이라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2대에서는 정말 쓴소리도 사라져 버리고 박영진 의원 같은 그래도 간간히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재명 일당 뭐 독주를 할까? 그런 것들이 그냥. 그렇지만 이재명은 있죠. 하나라도 혹시 싹이 자라나면 안 된다. 싹을 잘라야 된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175명 중에 또 뭐 다른 사람 또 나중에 지나다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? 아무리 친명이라 해도 아예 그 여지를 안 주겠다.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참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22대 국회도 캄캄한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.